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재강입니다. 국민의힘 시끄럽습니다. 한동훈 대표 우리의 예측대로 당대표에서 사실상 쫓겨나거나 다름이 없죠. 대표를 사퇴를 하게 됐고요. 최고위원 5명이 모두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서 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었고 결국 이제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를 사퇴하게 됐는데요. 누구 하나 끝까지 남아서 최고위원들 중에 한동훈 대표와 함께 싸운 사람이 한 명도 없죠. 그 이후에 이런 모습들에 실망을 한 국민의힘 당원들의 탈당 러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탄핵 가결 이후에 국민의힘 책임 당원이죠. 당비를 내는 책임 당원이 6,000명가량 탈당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 아무리 국민의힘 당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비상계엄은 정말 아니지 않나? 아무리 민주당이 싫고 이재명이 싫다고 해도 이렇게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장악하려고 한 것은 명백한 위헌, 위법 비상계엄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할까? 심지어 주요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을 납치하려고, 감금하려고, 더 심하게 사살까지 하려고 했다. 이런 정황들이나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당원들조차 이렇게 되면 등을 돌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굉장히 또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정당이 명맥을 잇는 중요한 요소 혹은 그 힘, 원동력 이런 것들 중에 이제 하나가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죠. 우리 정당이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정책을 내놔도 어떤 일이 터져도 무조건 옹호하고 무조건 정당화하는, 이게 잘한 거를 지지를 해주고 힘을 실어주면 정말 긍정적인 에너지로 작용하지만 그 반대일 경우에는 집단 지성이 아닌 집단 사고가 되어버리면 그런 불상사가 벌어지곤 합니다. 역시나 국민의힘 책임당원들 중 대다수는 이번 비상계엄도 진보 진영의 탓, 민주당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의 해체 수순까지 가기는 힘들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유승민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부활을 하느냐, 그게 이제 관건인데, 일단 대선에 출마를 한다고 하더라도 당내 경선을 뚫고 올라와야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면 쉽지가 않죠.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홍준표, 오세훈, 안철수, 원희룡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국민의힘의 대선급 주자들, 이 사람들이 다 경쟁자이지 않습니까 서로? 그럼에도 한동훈 대표는 굴러들어온 돌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계속 자기네들이 수십 년간 독점을 해오거나 혹은 나눠 먹던 것들을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를 비판할 때는 이 사람들이 또 하나로 뭉칠 겁니다. 당에서 나가라, 이재명에게 정권 갖다 바치는 거냐, 민주당에게 정권 갖다 바치는 거냐, 배신자다, 이런 프레임을 씌울 때는 하나가 돼서 집중 공격을 할 겁니다. 왜냐, 한 사람이라도 제거를 해야 되고 더욱이 새로 들어온 사람은 제거 1순위이기 때문이죠. 대권 주자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그리고 기득권들, 그리고 거기에 붙으려고 하는 초선 재선 의원들까지 모두 다 합세를 해서 한동훈 대표를 공격을 할 겁니다. 그걸 뚫고 올라오기라는 또 쉽지 않죠. 분명 국민의힘 내부에서 파란을 일으켜서 당대표까지 당선된 건 맞지만 당의 존립 앞에, 그리고 대선이라는 권력의 정말 가장 큰 소용돌이 앞에서는 의미가 없죠. 한동훈 대표를 죽이려고 국민의힘 거의 전체가 힘을 모을 겁니다. 물론 한동훈 대표가 천운으로 거기서 또 승리를 한다면 우르르 언제 그랬냐는 듯 가서 달라붙겠죠. 이런 것들이 정말 정치의 속성이라면 속성인 건데, 제가 정말 싫어하는 이런 권력의 어떤 정치의 속성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속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집단이 국민의힘입니다. 당원 6,000명 탈당, 국민의힘 그렇게 큰 타격 없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씨랑 틀어졌든 뭘 했든 간에 어쨌든 그래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의 양심은 지킨 사람이죠. 탄핵을 끝까지 반대하거나 계엄을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분명히 다르긴 한 겁니다. 우리도 그건 인정은 해줘야 됩니다. 설령 그것이 본인의 이해관계에 의한 것일지라도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은 지켰다, 결과적으로 봤을 땐 인정은 해줘야 되는데, 국민의힘 당원들이 봤을 때는 배신자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프레임에 계속 갇히게 될 겁니다. 한동훈의 부활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씨를 평생 모신 사람이죠. 윤석열과 한동훈은 동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리더는 여러 종류가 있죠. 같이 주변의 참모진들이나 주변 동지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뚜벅뚜벅 어깨를 나란히 하며 그런 리더가 있는 반면, 윤석열 씨는 자기가 명령을 내리고 자기 말을 듣지 않았을 경우에는 혹은 반대 의견을 냈을 경우에는 가차없이 제거해버린 그런 아주 옹졸하고 오만한 리더죠. 더욱이 우리나라는 검사 동일체로 상명하복의 대명사인 조직이 검찰 조직입니다. 이런 조직에서 윤석열 씨 밑에 있으면서 평생을 모셨던 부하인데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아예 처음부터 뚝심 있고 소신 있게
계속 윤석열 씨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뭐 탄핵도 이번에 계속해서 본인이 밀어붙인 게 아니죠. 입장을 애매하게 하거나 말을 바꾸거나 심지어 마지막에는 한덕수 총리와 야합을 해서 본인의 권력 욕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중도층들이 보기에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탄핵에 찬성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대권 주자로서의 신뢰도는 이미 바닥을 쳤다. 더욱이 당 내부적으로도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 있는 상황에서는 한동훈 대표는 대권 주자로서는 이제 힘들다.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된 상황에서 가장 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대표적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이죠. 굉장히 교활한 정치인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쨌든 누가 대권 후보로 나오든지 간에 이번 비상계엄과 윤석열 정부의 실패는 여권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씨를 대통령을 만드는데 일조한 사람들이 있죠. 그중에서 대권 주자들 혹은 대권에 욕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 안철수, 이준석 이 두 사람은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1등 공신으로서 다음 대선에 나오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양심이 있다면요.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차기 대통령에 적합한 인물, 국민의힘, 개혁신당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역자들의 조삼모사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